이거는 벡터의 내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시험이 나오면, 여기까지 나오면은 아마 거의 맥시멈, 여길 넘어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진행을 좀 하도록 할게요, 진도를. 자, 벡터의 내적인데요. 여기에 이제 요런 벡터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저쪽으로 뭐 요런 벡터가 하나 이렇게 있었다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때 요 점을 내가 B라고 잡고, 요 점을 B벡터라고 잡아놓고요. 요 점을 내가 A라고 잡아놓고, 요 점을 A벡터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내가 B점에서 여기다가 뭘 내려볼 수 있냐면 수선의 발을 하나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선의 발을 이렇게 하나 내렸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는 요 길이에 대한 관심인데요. 요 길이를 우리는 B벡터, 그죠? 의 절대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니까 저기를 B벡터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때 내가 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즉 벡터와 벡터가 나타내는 각이에요. 그 사이의 각을 세타라고 주게 된다면 우리는 여기 길이를 쓸 수 있게 되는데, 이 길이는 B벡터의 절대값의 코사인 세타가 되어집니다. 됩니까? 그죠? 네,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똑같이 A라는 점에서도 저기다가 뭘 내려볼 수 있냐면 수선의 발을 하나 내려볼 수 있겠는데,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땅 하고 여기다가 딱 주게 돼요. 여기 내려보게 되면 이때 여기가 수직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똑같겠죠. 이만큼의 크기를 우리는 절대값 A벡터 이렇게 나타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요 길이가 써질 때 뭐라고 써주게 되냐면 절대값 A벡터의 코사인에 뭐라고 써준다? 세타라고 써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때 우리가 여기 내려준 수선의 발을 내가 H라고 잡아놨을 때요, 뭘 할 거냐면 OH와 그 다음 OA를 뭐 하는 것? 곱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라고 하면, 분명히 자, OH 곱하기 OA를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다시 여기서 A 벡터 내적 B 벡터 이렇게 내적을 하겠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 얘가 OH와 그리고 선분 OH와 OA 벡터를 어떻게 한 것? 곱한 것.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얘를 내적하겠다는 얘기는 절대값 A 벡터 곱하기 절대값 B 벡터 곱하기 코사인의 세타입니다. 이렇게 줄 수 있는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내적의 정의입니다. 이게 내적 정의예요. 오케이? 내적, 두 벡터의 내적은 이렇게 계산되어진다는 얘기야. 너 내적 너라는 것은 다시, 자, 너 내적 너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것은 이렇게 계산되어지는 거야. 내적의 뜻입니다. 오케이? 요게 내적의 뜻이 돼요. 그래서 길이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렇게 곱하기 요거가 되는 것이고요. 요 내용을 따지면 요게 내적의 정의고, 내용을 따지면 이런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고, 실제로 요게 이제 내적의 정의가 된다는 얘기죠. 내적이라는 뜻이 이렇게, 그래서 내적 정의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게 벡터 내적의 정의가 되겠고, 반대 상황도 똑같다고 이제 여기 얘기를 한 거야. 여기다가 뭐 H2 이렇게 잡아놨을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지겠죠. 그죠? 너 내적 너를 하겠다는 얘기는 너 곱하기 너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될 거야. 즉 수선의 발에 의한, 그죠? 수선의 발에 의한 그 길이에 대한 얘기가 되어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에 대한 내적에 대한 용도는 이제 언제 사용을 하느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에 대한 거예요. 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에 대한 관심. 그죠? 각에 대한 정보를 구해야 될 때, 또는 각에 대한 정보는 나와 있고 그 내적 값을 최대와 최소를 구해야 할 때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여기에 어떤 정삼각형이 이렇게 예쁘게 있었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 이 길이가 2짜리 정삼각형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잡게 되면 이때 BC 벡터와 CA 벡터를 내적하겠다
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자, BC 벡터와 CA 벡터를 내적할 거야. 다시 BC 벡터와 CA 벡터를 내적할 거야. 얘네들에 대한 내적? 다시 내적은 어떤 거였냐면 이렇게 생긴 거였거든요. 너라는 벡터와 너라는 벡터의 내적이에요. 오케이. 내적은 오케이. 너랑 너를 내적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BC 벡터 내적, CA 벡터는 내적할 수가 없어요. 내적이 불가해요. 시점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라서. 오케이. 시점이 똑같아야 두 벡터가 이루는 각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BC 벡터는 여기에 대한 얘기고 CA 벡터는 이쪽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각이 동일한 정보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내적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BC 벡터 내적 CA 벡터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건 맞는데 그 세타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는 얘기지. BC 벡터와 CA 벡터는 시점이 달라서. 그럼 걔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어차피 BC 벡터는 똑같이 요만큼으로 옮겨서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지? 평행이동만 되어진 거니까. 그래서 요게 BC 벡터라고 볼 수 있고 요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얘가 정삼각형이었을 때 여기 60도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몇 도에 대한 얘기? 120도에 대한 계산이 되어진다. 됐습니까? 그래서 너 내적 너는 너에 대한 얘기가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즉 시점이 동일한 상태로 잡혀있는 상태에 대한 각을 의미하게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쯤 되면 까먹으신 분들이 좀 있어서 다시 아니면 애시당초에 외우질 않았거나 아니면 까먹으신 분들이 있어요. 사인 120, 코사인 120은 기본적인 값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얘가 한참 걸려서 나오시면 안 되고 이 정도는 기본값으로 설정이 돼서 나와 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잡은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었다. 이때 여기가 O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였어요. 그랬을 때 A에서 너한테 수선의 발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A에서 내린 수선의 발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자, A에서 내린 수선의 발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선의 발을 내가 H라고 줬을 때에 대한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서 OA 벡터 내적 OB 벡터를 하겠다는 얘기는 자, OA 벡터 내적 OB 벡터야. 그러면 수선의 발이잖아. 다시 너 내적 너는 너에서 내린 수선의 발 너 곱하기 너 이렇게 되는 거라고. 오케이 됐니? 여기 내적이야. 그러면 여기서 너 내적 너를 하겠다는 얘기는 너에 내린 수선의 발이니까 너 곱하기 너네 그냥 그지?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OA 벡터 크기에 뭐라고 쓸 수 있다? 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어질 거라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친구는 다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OA 벡터 내적 OB 벡터는 이쪽의 관점에서 생각을 했을 때 수선의 발을 내린 쪽의 관점에서 생각을 했을 때 너라는 점에서 내린 수선의 발이잖아. 그치? 거기에서 너 곱하기 너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OH 벡터 곱하기 무슨 벡터? OB 벡터의 크기랑도 어때진다? 같아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둔각에 대한 얘기인데 아까 이제 그 정삼각형을 할 때 120도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둔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게 되면 이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잡아놨어요. 자, 이때 여기 각의 크기를 내가 135도라고 한번 해보자. 자, 요 점이 있었는데 그 점을 B 그 다음에 요 점이 있을 때 그 점을 A라고 잡고 요 점을 O라고 잡았을 때 이때 OA 벡터 내적 OB 벡터를 하게 된다는 얘기는 이때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게 되면 분명히 그 코사인 세타의 값은 뭐가 나와? 음수가 나오게 된다고. 다시 보시게 되면 너에서 내린 수선의 발이야. 내적이 수선의 발. 오케이?
그렇게 되면 요 길이에 요 길이 맞아. 자, 요 길이에 요 길이 맞아 안 맞아? 맞죠? 요 길이에 요 길이가 되는 것 같습니까? 맞죠? 그것에 대한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둔각의 경우는 코사인 세타의 값이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니까 그때는 항상 부호를 어떻게 반대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제 앞에서 배운 성분과 관련해서 성분에서의 내적의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성분으로 내적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A 내적 B를 하겠다는 얘기는 A의 크기, B의 크기에 코사인 세타 이렇게 곱해지는 이런 관계에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다시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요 점에서 나아간 너가 있을 거고 요 점에서 나아간 너가 이렇게 있었을 때 내가 너라는 점을 O라고 주고 이 점을 B라고 주고 이 점을 A라고 줬을 때 여기 있는 벡터를 B 벡터 여기를 A 벡터 이렇게 주게 되고 이 점을 성분으로 표현하면 B1, B2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성분으로 표현하면 A1, A2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란 얘기야. 그랬을 때 제2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 B 벡터에 대한 자, 여기서 A, B 벡터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어요. 여기서 벡터가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A에서 바라본 뭐 B라는 점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 있겠죠. 그때 제2 코사인 법칙에 의하면 A, B 벡터의 크기입니다. 그죠? 선분 길이의 제곱은 A 벡터의 제곱 더하기 B 벡터의 제곱 빼기 2배의 A 벡터 곱하기 B 벡터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다시 이 선분의 길이를 B 벡터의 절대값, 이 선분의 길이를 A 벡터의 절대값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며 이 벡터의 크기니까 얘를 A 벡터의 AB 벡터의 절대값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됐니? 제2 코사인 법칙에 의하면 다음이 성립해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친구를 봤더니 익숙한 친구가 있죠. 이 친구가 이 친구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얘가 A 내적 B다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AB 벡터는 B 벡터 빼기 A 벡터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가 되어질 겁니다. 자, 이때 너를 뭐한 것은 제곱한 것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절대값 A 벡터, 절대값 B 벡터,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내적 B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라는 얘기가 되어지겠지. 이때 우리는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를 성분으로서 B1 마이너스 A1, B2 마이너스 A2라고 쓸 수 있겠고 따라서 그것을 뭐 하겠다는 얘기는 제곱을 할래요? 라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너 곱하기 너인 거잖아. 그지? 그럼 그걸 자, 얘를 제곱하겠다는 얘기는 너도 제곱하고 너도 제곱하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B1-A1의 제곱 더하기 B2-A2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A 벡터를 제곱하겠다는 얘기는 A1을 제곱하고 A2를 제곱하고 B 벡터를 제곱하겠다는 얘기는 B1을 제곱하고 B2를 제곱할 것이며 거기에 마이너스 2배의 A 내적 B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까지 끌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변변 정리해 주시게 되면 B1제곱, B1제곱 사라지고 A1제곱, A1제곱 사라지고 B2제곱, B2제곱, A2제곱, A2제곱 사라질 것이며 마이너스 2배의 A1, B1, 마이너스 2배의 A2, B2 이렇게 나와지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전개를 해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2배의 A1, B1 자 마이너스 2배의 A1, B1 더하기 빼기 마이너스 2배의 A2, B2 네가
마이너스 2배의 A 대적 B라고 쓸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될 것이에요. 그죠? 그럼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우리는 드디어 위대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A 내적 B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그죠? A1, B1 플러스 A2, B2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얘가 A1, A2에 얘가 B1, B2가 되죠. 이렇게 되어졌을 때 얘가 A1, B1 플러스 A2, B2로 계산되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성분에서의 내적을 하는 방법이에요. 성분으로 표현된 벡터의 내적은 이렇게 계산되어진다라는 위대한 결론이 되어집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간단한 거야. 너 내적 너 하게 되면 너 곱하기 너 더하기 너 곱하기 너 이렇게 해주시면 끝입니다. 그게 성분에서의 뭐라는 방법? 내적을 하는 방법입니다. 오케이. 그랬는데 항상 우리 어린이들이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헷갈리는 포인트가 하나씩 생기게 되나 봐요. 어쩔 수 없이 생기나 봐요. 다시 참고하실 것. A 벡터 플러스 B 벡터의 내적의 C 벡터의 플러스 D 벡터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플러스 D 벡터. 요걸 지금 둘이 내적을 하잖아요. 그죠? 자, 둘이 곱해요. 그러면 얘는 그냥 A 벡터 곱하기 무슨 벡터? C 벡터 더하기 A 벡터 곱하기 B 벡터. B 벡터의 C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무슨 벡터? B 벡터가 되어지겠죠? 맞니? 성분이 아닙니다. 지금 얘는. 그지? 그냥 벡터의 연산이고 그냥 곱해진 거지. 그지? 얘는 지금 성분이죠. 지금 둘의 연산은 반드시 어때야만 한다? 달라야만 합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고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참고사항. A 벡터 곱하기 A 벡터. A 내적 A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면 얘가 A의 제곱이 되어지겠죠. 절대값 A에 뭐가 되어진다? 제곱이 되어진다라는 사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네, 이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벡터의 내적 그리고 벡터의 성분에서의 내적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기본 11-3번 먼저 보도록 할 텐데, 자, A 벡터의 크기가 2고요. B 벡터의 크기가 1이야. 이루는 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입니다. 그때 얘를 구해달라 얘기를 했어요. 2배의 A 벡터 플러스 3배의 B 벡터의 크기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쵸? 근데 이 크기는 다 구할 수 없는데요. 너를 제곱한 건 구할 수 있거든. 오케이? 그럼 제곱해서 구한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야. 그럼 4배의 A 벡터의 절대값이 되겠죠? 9배의 제곱이 되겠고요. 9배의 B 벡터의 절대값의 제곱이 되겠고요. 플러스 12배의 A 내적 B가 되어질 겁니다. 맞니? 그러면 A 벡터의 크기가 얼마라고 했냐면 2라고 줬죠. 그러니까 4, 4, 16. 쟤는 1 곱하기 9니까 9. 더하기 12에 자, A 내적 B입니다. A 내적 B는 절대값 너 2잖아. 그지? 절대값 A, 절대값 B, 코사인 세타. 맞니? 그러니까 2 곱하기 1 곱하기 무슨 세타? 코사인 3분의 파이. 이렇게 구해주시면 제곱의 값을 구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구한 값의 루트만 씌워주시게 되면 그것에 대한 크기가 나오게 되겠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연습문제 11-2번인데요. 이때 내가 A 벡터 플러스 B 벡터 라고 되어 있고요. 수선의 발을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얘 말고 딴 거를. 자, 기본 성질부터 익혀야 되므로 요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벡터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지? 자, 너는 모르겠고 너를 제곱한 건 알 수 있어. 그죠? 너는 모르겠고 너를 제곱한 것은 내가 알 수 있는 거야. 맞니? 자, 이렇게 되면 얘를 제곱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이때 A 내적 B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지금 어떻게 되어지냐면 절대값 A 벡터 플러스 A 벡터 플러스 B 벡터잖아요. 그죠? 너를 갖다 뭐 한 거니까
제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절대값 A 벡터의 제곱, 절대값 B 벡터의 제곱, 더하기 2배의 A 내적 B.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그게 얼마라고 준 거야? 16이라고 준 거고, 절대값 A 벡터의 제곱 플러스 절대값 B 벡터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내적 B입니다. 그것이 얼마라고 준 거냐면 4라고 준 거야. 맞습니까? 이때 내가 A 내적 B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왜? 둘이 어떻게 보면 빼보면 4배의 A 내적 B는 얼마가 되니까? 12가 되니까. 따라서 A 내적 B는 얼마가 될 것이다? 3이 될 것이다 라는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A 내적 B는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라는 사실이 되어지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예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예의 값이 얼마니까 지금 3이죠. 그죠? 자, 요 값이 현재 스코어 3입니다. 그럼 요 값이 얼마가 되어지죠? 10이 되어지죠. 그럼 우리는 A 벡터의 그 다음에 B 벡터의 제곱의 크기 합이 얼마가 된다는 사실, 1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A 내적 B가 3이 된다는 사실, 두 가지 사실을 구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너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럼 너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주면 돼? 다 풀어줄 수 있겠죠. 4배의 A의 제곱, 9배의 A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13배의 A 벡터의 제곱이 되겠죠. 거기에 플러스 9배의 4배의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럼 13배의 B 벡터의 뭐가 되겠어요? 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12AB 마이너스 12AB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4A 내적 뭐가 된다? B가 되어진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면 얘네의 값을 다 각각 구했잖아요. 그죠? 얘는 13으로 묶을 수 있어 없어? 있죠. 13으로 묶어주면 얘가 얼마가 돼? 10이 되고 얘는 몇이 되니까? 3이 되니까 130 마이너스 몇입니다? 72입니다. 라고 하면서 58이라는 값을 구해낼 수 있게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됐습니까? 네, 어렵지 않죠? 그죠? 네, 간단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얼른 요 13-3번에 2번하고 3번 지금 얼른 풀어보실게요. 자, 보겠습니다. 2번인데요.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가 루트 7이 됐습니다. 그죠? 자, 이건 내가 모르겠고요. 너를 제곱한 것에 대해서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벡터의 내적 때문에 그래요. 벡터의 내적을 해야 되니까, 이용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우리는 A 내적 B의 모습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그걸 통해서 내적 코사인을 구할 수 있어져요. 내적에 대한 코사인의 값. 그래서 얘를 제곱을 하게 되면 얘가 A 벡터의 제곱에 B 벡터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내적 B가 만들어지는 것일 테고 그 값이 7이라는 것을 나는 알게 된다. 따라서 너를 제곱하면 4가 되고 너를 제곱하면 9가 되니까 즉 둘이 더하면 13이 될 것이고 따라서 내적 값이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구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근데 내적 값을 구하라고 하지는 않았고요. 얘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고 했으니까 얘는 벡터 A, 벡터 B 곱하기 코사인의 세타가 될 것이고 이 값이 나는 3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얘기잖아. 그치? 결국은 이 값이 몇이라는 사실을 안다? 3이라는 사실을 안다. 근데 네가 3이 얼마가 되고 6이 되고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몇 분의 몇이 되니까 2분의 1이 되니까 그때 이 세타 값을 구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세타의 값을 구하는 것보다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 즉 내적 코사인 값을 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야.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 나왔으니까 세타를 구하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각 세타를 구할 수 있는 일보다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계산했을 때 2분의 1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3분의 2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즉 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다고 해서 각의 크기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각의 크기는 구할 수 없지만 그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은 구할 수 있다라고 접근을 하셔야 여기 문제 풀 때 조금 헷갈림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되는 것까지만 구하는 것만으로도 되었다 이 문제는.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밑에 문제인데요. 자, 두 벡터 AB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얘네를 다 더한 게 0벡터가 됐대요. 그래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 되냐면 A 벡터 플러스 B 벡터가 마이너스 C 벡터가 된다는 얘기야. 그건 난 모르겠어. 너에 대해서 너를 제곱한 것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있거든. 그지?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a의 제곱, b의 제곱 더하기 2배의 a 대적 b 이렇게 되어질 테고 얘는 c의 제곱 이렇게 되어지겠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자 a의 크기가 얼마냐면 6이야. 그치? 그러니까 6의 제곱이니까 36, 10의 제곱이니까 얼마? 100이 될 거야. 그 다음에 거기에 2배의 a 내적 b 이렇게 해준 게 얘입니다. 그죠? 그러면 얘의 제곱이니까 14의 제곱 그냥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196인가? 맞나? 네, 이렇게 써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가 136이니까 넘어가면은 얘는 60이 될 거예요. 따라서 너의 값이 얼마가 된다? 30이 된다는 사실이야. 근데 a 내적 b를 내가 안다는 얘기는 그것은 a의 크기,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의 세타 이렇게 되어지는 거니까 너의 값이 얼마다? 30이다. 근데 네가 6이다. 네가 얼마다? 10이다. 따라서 너의 값이 몇 분의 몇이 된다? 2분의 1이 된다. 라는 것까지 우리는 생각을 끌고 나갈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 11-4번인데요. 자, A 벡터, B 벡터, C 벡터가 이렇게 성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때 너와 너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궁금해 이거야. 그지? 그러면은 다시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입니다. 그러면은 2,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A 벡터 마이너스 C 벡터입니다. 마이너스 1, 3이 되어질 거예요. 너와 너와 이루는 각의 크기가 궁금하면 나는 너를 내적할 거야. 이런 얘기가 된다고. 오케이? 그럼 내적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이건데. 둘을 내적하잖아. 그럼 너의 크기의 제곱 이거잖아. 그지? 그럼 너의 크기의 제곱, 너의 크기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걸 거 아니야. 그지? 원래대로라면 자 그것도 아셔야 돼. 지금 내가 읽어드리는 것 자체를 아시겠어요? 너의 크기의 크기 그러니까 너의 크기 거기에 코사인 세타지. 제곱이 아니라 계속 헛소리 했네. 너의 크기의 코사인 세타 맞아 안 맞아? 맞지. 원래의 개념대로라면 그래. 근데 이건 성분에서의 내적이잖아. 그지? 성분에서의 내적이니까 그것은 너 곱하기 너 곱하기 너 이렇게 되니까 그것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5가 된다라는 사실이야. 됐니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그럼 얘는 누구랑 똑같아야 된다고? 얘는 이거는 성분으로서의 내적값을 내가 그냥 아는 거야. 성분에서의 내적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실제로 내적의 정의는 그렇지가 않아. 내적 정의는 너의 크기야. 그럼 너의 크기는 루트 5. 너의 크기야. 그건 루트 10. 거기에 코사인에 뭐가 된다? 세타. 그것이 이거랑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렇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구해낼 수 있어 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자, 두 번째 거 보시면 너랑 넌데. 아, 공간이네요. 공간은 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벡터는. 자, 기본 11-5번에 1번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OAB의 넓이를 A와 벡터 B로 나타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O가 있었다. 그 다음에 여기가 A가 있었다. 그 다음에 여기가 B가 있었다. 너라는 벡터를 내가 B 벡터, 너라는 벡터를 갖다가 내가 A 벡터라고 잡고 너를 세타라고 한번 줘보겠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 즉 OAB의 넓이라는 것을 중등 3학년 과정의 내용에 의하면 그죠? 2분의 1 곱하기 너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죠? 네, 중등 내용에 의하면 너의 길이 곱하기 너의 길이 곱하기 2분의 1의 사인 세타. 그죠? 그러면 일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이때 사인 세타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의 세타로 변형이 되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본다라고 하면 내가 여기서 A 내적 B로서도 무언가를 구해낼 수 있게 되는데 A 내적 B는 분명히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의 세타가 되므로 그죠? 2분의 1의 A 벡터의 B 벡터 이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인데요. 이때 이 코사인 세타와 요 이제 공식이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A 벡터, B 벡터가 그대로 있고요. 그럼 이 부분을 다시 써보게 되면 2분의 1의 A 벡터의 무슨 벡터? B 벡터의 크기 라고 써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볼 텐데 코사인 세타는 분명히 양변을 이걸로 나눠줄 수 있잖아.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A의 크기, B의 크기 분의 A 내적 B 값이 되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코사인 세타 대신에 집어넣을 수 있겠지. 그렇게 되면 얘가 루트 1 마이너스 A의 크기, B의 크기 분의 A 내적 B 너의 뭐가 되어진다? 제곱이 되어질 거야 라고 이제 써지겠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2분의 1의 A의 크기, B의 크기. 오케이. 자, 이 A의 크기, B의 크기 요걸 집어넣을 수 있지 안으로. 그죠? 그럼 안으로 집어넣으면 제곱이 되어서 들어가질 겁니다. 그죠? 제곱되어서 들어가지면 각각 제곱 붙어서 얘한테 들어가죠. 제곱 붙어 있는 놈하고 곱해지면 사라지고 A 내적 B의 제곱만 남겠네. 그지? 뒤에 있는 건 A 내적 B의 뭐만 남게 되고 제곱만 남게 되고 요게 앞에 거랑 곱해지면서 얘는 A 내적 B가 되겠죠. A 크기에 B 크기가 이렇게 되어지겠지? 그거에 대한 뭐가 되어진다? 제곱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요게 일반 삼각형의 뭐를 구하는?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되겠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어떻게 하셔야 된다? 유도 과정도 중요하지만 암기를 반드시 하셔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자, 각. 자, 각이 0부터 세타가 파이 사이일 때 1인데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도 다 기초 상식입니다. 두 벡터가 이루는 각에 대해서 그게 0도이거나 몇 도일 수 있어? 180도일 수 있겠지. 그치? 그건 평행한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면 A 내적 B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A의 크기, B의 크기가 되어진다라는 얘기가 당연히 되어지겠지. 오케이?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얘기는 다시 무슨 말이 되어진다고? A 벡터와 B 벡터가 뭐하는 상태? 평행하는 관계에 있어진다라는 얘기가 될 거야. 그렇지? 0도나 180도일 때는 코사인의 값이 몇이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또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두 벡터는 평행하는 상태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 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근데 두 벡터가 뭐인 상태? 수직인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때의 A 내적 B의 값은 몇이 되어진다? 0이 되어집니다. 두 벡터가 수직인 상태면 왜냐하면 그 이루는 각이 몇 도기 때문에 90도가 되기 때문에 두 벡터가 수직이다라는 얘기는 코사인 값이 0이 되어지니까 내적 값이 당연히 얼마가 된다? 0이 되어진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A 벡터와 B 벡터가 직교하고 있는 상태다. 즉 수직하는 상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널 통해서 A 벡터와 자 다시 요런 표현을 통해서입니다. 이것은 나오지 않죠. 언급되지 않겠지. 요런 표현이 그리고 요런 표현이 나타내는 뜻이 이런 뜻이며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어하는 바가 이런 것이며 이것이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어하는 것은 벡터 A와 벡터 B는 무슨 상태에 있다? 평행한 상태, 관계에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이 이렇게 해석되어진다는 사실까지 그죠? 꼭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죠. 오늘 수업에서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거 앞에 있는 건 그냥 간단한 소개 정도, 그냥 뭐 성분 소개, 그것을 통해서 내적이 뭔지 그것에 대한 소개 정도, 그리고 간단한 연산 정도였다면 이것은 절대 까먹지 마셔야 되는 어떤 일이 될 겁니다. 자, 원과 구에 대한 벡터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싹 다 머릿속에 하나하나 다 암기가 돼 있으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할선이 지나갔을 때 요 점을 A, 요 점을 갖다가 내가 B라고 잡아놓고 중심을 지나는 할선이었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기다가 얘를 갖다 쭉 이어줄 수 있겠죠. 자, 원 위에 한 점이 누가 있었다? P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잡아주면 여긴 반드시 뭐 되게 돼 있어? 수직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 내가 너랑 이어주게 되면 이걸 반지름이라고 쓸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자, 이 원의 센터를 C라고 잡아놨을 때 자, 아주 간단합니다. PC 벡터입니다.
자, 그것이 누가 된다? PC 벡터의 크기가 누가 돼? R이 된다. 이 얘기야. 그럼 얘는 PC 벡터를 다시 써볼게요. OP 벡터 마이너스 OC 벡터라고 쓸 수 있어요. 아, 물론 OC 벡터 마이너스 OP 벡터라고 써야 되는 게 맞지만 그것에 대한 크기에 대한 얘기를 어차피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보기 편하라고 그냥 OP 벡터 마이너스 OC 벡터라고 썼고요. 그것이 누가 되어진다? R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였죠. 다시 C라는 점으로부터 벡터는 점입니다. 벡터는 점입니다. 선이 아닙니다. 너라는 점으로부터 너라는 점까지의 거리가 R이 되는 점 P의 자취는 1이 되어진다 라는 얘기가 되어지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여기서 PA 벡터 내적 PB 벡터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누가 될 것이며 0이 되어질 것이며 그죠? 네. 그 말은 다시 무슨 말이 되냐면 OP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 내적 그죠? OP 벡터 마이너스 OB 벡터가 되어지며 이것은 0이 된다는 말하고 필요충분 조건에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이 표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1이 되어지는 모습.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아두실 것들이 있는데 자, 기초 상식이고요.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되는 상식들입니다. 자, P배의 PA 벡터가 PB 벡터의 크기가 둘이 똑같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케이. 자, 이때 P의 뭐에 대한 얘기냐면 자취에 대한 얘기입니다. A라는 점과 P라는 점의 거리, B라는 점과 P라는 점의 거리가 항상 어때요? 같아요. 어떤 점 P까지가 다시 A점이 있고 B점이 있는데 어떤 점 P까지의 거리가 맨날 똑같아. 어떤 점 P까지의 거리가 맨날 똑같아. 어떤 점 P까지의 거리가 똑같아. 오케이. 수직이등분선입니다. 됐니? 그래서 얘는 선분 AB의 무슨 이등분선이 된다? 수직 이등분 선이 되어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P점의 자취에 대해서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 선이 되어진다라는 사실 꼭 잊지 말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야.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 모르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 모르면 난리 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시하는 거를 자취를 갖다가 전부 다 문제에서 제시하는 것 자체를 다 알아먹어야 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그런 일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2배의 PB 벡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A로부터 P까지, B로부터 P까지의 거리가 항상 1대2가 돼. 1대2 어서 들어봤어요. 오케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구나. 그래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폴로니우스의 원에 대한 얘기고 공간상에서도 적용돼요. 공간상에서 뭐에 대한 얘기? 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PA 플러스 PB 요 길이가 둘이 몇 A로? 2A로. 자, 이건 일정하다는 얘기를 한 거야. 2A가 된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2A란 어떤 값으로 어떻다? 일정해. 다시 어떤 점으로부터 어떤 점으로부터 거리가 합이 일정해. 오케이, 타원. 맞니? 자, 그 다음에 얘에 대한 피해 자체인데 만약에 얘네둘의 거리의 차이가 일정할 수도 있잖아. 그치? 만약에 얘네둘의 거리의 차이가 일정해. 근데 얘는 둘이 빼면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 모르겠네. 그치?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A로 일정해. 그러면 그때 이 피해 자체는 뭐가 된다? 쌍곡선.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벡터의 의의가, 벡터의 진정한 목표점이 담겨져 있죠. 고등 과정에서 벡터의 목표점이. 우리가 분명히 수직이등분선을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나 구를 갖다가 방정식으로 작성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있었지만 이렇게 벡터로 표현하면 아주 간단하게 다 표현을 해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즉 수학에서 더 이상 이제 식들이 복잡하지 않아도 돼. 벡터의 세계에서는 식들이 굉장히 간단해. 어떤 원이나 어떤 도형들을 나타내는 식들이 굉장히 간단해질 거라는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원방만 봐도 있잖아요. 타원의 방정식 하면 뭐 되게 복잡하게 생겼었잖아요. 그지? 그렇게 생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 더 이상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가 네. 벡터의 성분과 내적에 대한 아주 간단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진도가 다 마무리가 되겠고요.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